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8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갑자기 이 정치권의 국민투표가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강행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죠. 그러니 별다른 그 대응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이 법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국민에게 물어보자. 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아직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것이 6.1 지방선거 때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쪽에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장제원 비서실장은 월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오늘 인수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국민투표를 추진을 하면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건 다 뭐 논란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헌법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경우만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도 있고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 불합치가 된 이 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뭐 제외 국민의 투표권 침해 문제인데 고쳐지지 않으면은 국민투표를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상실됐다 이런 뭐 해석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와서 뒤섞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그것을 이 문제를 처음 제안을 했던 심평 변호사나 아니면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많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이 법이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죠.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한 석 달여 만에 다시 한번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 진영으로 나눠서.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된 것은 모두 6번 있습니다. 6번 있었는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게 5번이고, 나머지 하나는 1975년에, 유신체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게 1987년 87 체제 때, 그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문제는 개헌 문제죠. 개헌 문제라서 이것이 어떤 당시 정치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정치적 쟁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국민투표가 실시가 된다면은 보수, 진보, 양진영이 엄청나게 지금 싸웁니다. 엄청난 선거판 같은 그런 판이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국민투표를 해도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의도한 대로 가더라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투표는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공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공표를 하는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한쪽에 유리하게 결론을 놓으면 상대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은 갖지만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투표를 하면 이렇게 묻겠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그때는 통과됐으니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입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찬반을 묻죠. 이것은 대통령이 또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수완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반대한다는 쪽이 우세한 걸로 나와도 이 금수완박 입법을 무효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이나 이 국회에서 강제로 이 법을 다른 법으로 바꾸라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정치적인 부담, 압박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금수완박 입법에 찬성한다는 게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도 뭐 강제 조항은 없지만은 이 법안을 발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취임한 지 20일 만에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국민 여론에서.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정권을 놓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일제 6.1 지방선거 때 투표장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금수완박에 찬성한다는 이런 표를 던지면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0.7% 차이로 이겼는데 뭐 24만 표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뺏긴 쪽에서 물론 처음에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하겠지만 거기 승리에 취해서 또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진보 진영은 일제히 투표장으로 몰려가고 그러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정치적인 치명상을 받습니다. 국정 운영 드라이버를 걸 수 없을 정도가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동시에 지방선거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지방선거가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지금 새 정부가 탄생을 한 지 20일 만에 선거를 치르는데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87년 개헌 때 그때까지 했던 국민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선거와 대선과 비슷하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국민투표법 6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 나옵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조항입니다. 선거운동은 아니죠. 운동조항인데 이 공고일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투표 전날 18일입니다. 18일 동안 운동이 벌어집니다. 찬반 운동이 벌어집니다. 투표 운동 과정이 선거운동과 유사합니다. 토론도 하고 연설회도 하고 연설원도 등록을 하고 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 선거법 국민투표법 6장을 기초로 설명을 드리면은 간략하게 자,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그 운동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18일간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여기서 거꾸로 하면은 각 당 당원만이 그러니까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원만이. 그러니 이것은 정치 공방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 당원, 뭐 국민의힘 당원, 민주당 당원, 당원들만이 이 국민투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조를 보시면은 6장 30조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 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횟수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선거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선 때 했던 그 양쪽 지지자들이 벌이는 운동. 31조 보시면은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이 있는데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한다.
KBS, 한국방송공사는 KBS가 경영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강제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선거법에 보면은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영방송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를 3회 해야 되죠. 해야 되도록 돼 있죠. 이것도 찬성 반대를 그 대담 또는 토론회를 2번 이상 해야 된다. 2번 이상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대담과 토론이. 그러니 가령 민주당에서 아주 이 말펀치가 센 사람, 국민의힘에서 또 논리를 갖춘 사람 와서 두 사람이 토론,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토론 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연설회, 정당원 운동기간 중에 국민투표 운동기간 중에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 연설회까지 열 수 있습니다. 옥내외 집회가 연설회다. 옥내외 집회. 그리고 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 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 상당히 많이 하죠. 각 정당별로 구와 시. 구시가 기초단체가 합하면 200개가 넘는데, 그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읍면수대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토론회, 연설회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선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검인을 받아서 벽보를 작성, 첨부할 수 있다. 정당. 연설회 고지를 위해서 벽보도 작성하고 첨부한다. 그리고 연설회 장소는 이 학교, 공회당, 공원, 운동장, 시장, 도로변 광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대선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연설회 고지는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법하고 같아요. 야간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이 찬성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이 조직 동원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부터 극심한 이 레임덕 비슷하게 돼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초반이니까 여기서 그 국민투표에서 원하는 대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검수완박 반대 국민 여론이 많은 것을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강제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입법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선언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지고 해야 되느냐. 또 국민투표를 하기 전까지 양쪽이 진영 대결을 또 벌입니다. 진영 대결을 벌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도 같이 민주당 지도부까지 다 같이 이 사람들이 거의 한풀이 격으로 불과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 만에 한풀이 격으로 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선거운동 같은 이런 투표 찬반 운동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올지도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국민투표를 지금 예정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 하면서 갸우뚱하는 것도 이런 조항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정 관리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그래 한번 밀어붙여봐. 우리가 슬쩍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테니. 자,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도 과연 이것을 국민의힘이 밀어붙일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반부터 엄청난 부담을 주고 또 불과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되는 정권을 성토하는 20일도 아니죠. 18일입니다. 6월 1일 되면 18일 동안 그러니까 2일입니다. 2일.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 찬반 운동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취임하자마자 찬반 운동으로 전국이 그냥 들썩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현실적으로 안 될 거다
그거 보고 법도 개정을 해야 되니까는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냥 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법도 다수 의석으로 법도 고쳐주고 하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